대한민국 6070세대 은퇴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왜 노후를 포기하게 됐나? 서론. 은퇴만 하면 좀 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요즘 6070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40년 가까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가족을 위해 내 삶은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고 집을 마련하고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언젠가는 편안한 노후가 오겠지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통장에는 생각보다 적은 돈이 남아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병원 갈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차관리, 경비, 택배 분류, 편의점 야간 근무. 7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노후를 즐긴다는 건 우리 세대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대한민국 6070세대는 왜 이렇게 노후를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했는데도 부족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적금을 붓고 보험도 가입하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은퇴 후 10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5세를 훌쩍 넘기면서 은퇴 후 2530년을 살아야 합니다. 60세에 은퇴했다면 앞으로 30년 가까운 생활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1억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250만 원만 사용해도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0년이면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병원비와 간병비, 주거비까지 더하면 필요한 돈은 훨씬 많아집니다.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세대. 6070세대는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했던 세대입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사교육비를 아끼지 않았고 결혼할 때 전세자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까지 도와주며 다시 부모 역할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계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1억 원 보태줬어요. 딸 집 마련하는데 퇴직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택이 자신의 노후를 흔드는 결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례 하나.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가명은 62세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딸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내의 수술비와 부모님 병원비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그는 67세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그러자 김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괜찮아요. 집에서 돈 걱정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지금 대한민국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장을 한가득 봤는데 지금은 같은 돈으로 장바구니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 식료품 가격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 수입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데도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병원비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건강할 때는 생활비만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큰 병이 찾아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술비보다 더 부담되는 것은 장기간 치료와 간병입니다. 몇 년 동안 병원을 오가다 보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돈도 아낄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의 존재감이 작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돈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을 계속하는 이유도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부모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먼저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안정되어야 자녀에게도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마무리. 6070세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 대신 은퇴 후에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무거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준비한 만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6070세대의 이야기는 먼 미래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돈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를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러 노년학 연구를 보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단순히 쉬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직장을 다닌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런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목적 상실 퍼퍼스 로스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역할을 잃었다고 느끼면 이러한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다거나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역할을 잃은 뇌가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35년 동안 버스를 운전했던 박성호 씨가 겪는 정년퇴직한 첫 달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실컷 자겠네.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해야지.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은 떠지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졸고 점심을 먹고 또 TV를 보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요즘 웃는 날이 없네. 그때서야 본인도 깨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그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인사하고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서는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만 벌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돈의 준비보다 삶의 준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노후를 가장 건강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자가 아니라 매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텃밭을 가꾸든 손주를 돌보든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입니다. 결국 노후는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는 직장에서 퇴장하는 날일 뿐 인생에서 퇴장하는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10년 후, 20년 후의 삶에서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